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천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죠. 인명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자, 이런 보도 자료를 대검찰청이 냈어요. 언제부터 검찰총장이 화재 사건을 실시간 보고를 받는 자리였을까? 혹시 화재 진압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씩 사주려는 거였을까요? 이상합니다. 자기가 무슨 재난 컨트롤 타워입니까? 왜 그걸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죠? 하라는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 잡아다가 가둬놓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데 참 딱합니다. 하다 이제는 대통령 놀이까지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나던 화도 안 날 지경입니다. 자, 검찰이 이 검언 유착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유시민을 묻어버리려고 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중범죄, 이것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채널A로 가서 이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이 있는지 압수수색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버티고 있다고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원하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 동안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끙끙대다가 원하는 증거물을 확보했답니다. 들여다보니까 채널A에서 준 증거물이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뭐 원하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압수수색 대상이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왔죠? 그게 검찰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까지 찾아가서 그 딸의 일기장까지 탈탈탈 털어갔었던 검찰 아닌가요? 언제부터 채널A 앞에서는 그렇게 순한 양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아마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거다. 수사하는 신용만 할 거다. 네, 유시민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MBC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MBC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압수수색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잘못을 보도한 방송국까지 압수수색을 한다? MBC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당연히 법원에서는 MBC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MBC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MBC가 이 뉴스데스크에서 채널A와 검찰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한 장의 편집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스데스크의 장면입니다. 채널A의 앞부분을 살짝 가리고 뭐 커뮤니티나 우리가 부르는 이 채널A의 별명만 딱 나오게 저렇게 편집을 해버렸네요. 검찰과 채널A 엿먹으라는 거죠.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편집이었습니다. 최강욱 당선자의 페이스북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검언 유착. 해외에서 이걸 보면 대검을 소방본부로 알 듯. 대검, 화재 이렇게 검색하니까 대검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적극 대응, 실시간 지휘 지원, 실시간 상황 보고받기로 뭐 이렇게 기사가 쭉 나옵니다. 이게 대검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를 실시간 보고받으시면서 지휘 지원을 약속하셨다. 뭐죠 이게? 윤석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모, 처,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수사를 뒤로 뭉개고 있던 나경원, 그리고 계엄령 만지작거렸던 사람들, 패스트트랙 수사, 자, 이런 것들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답니다. 우리 위대한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말이죠. 하다 이제는 대통령 놀이까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법과 원칙도 안중에도 없고 위계도 안중에도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네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는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니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웃음도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 체험학습 가지고 여전히 공격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했었던 이 체험학습 확인서가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역사에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재판에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 이 문제가 가장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었던 그 사안이었죠. 어제 재판에서 이것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논문 제1저자는요. 공소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검찰조차도 이 제1저자는 본인들이 건 죄명에 속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증인을 부르고 신문을 해요.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을 신문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의 검찰입니다. 이 논문은 조민양이 들어간 학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에 집어넣질 않았어요. 지금 검찰이 조민양에게, 정경심 교수에게 걸고 있는 게 뭡니까? 업무 방해죄. 대학과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받았다. 거짓말로 만든 이 확인서로. 그래서 이 대학이 학생을 뽑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1저자로 들어간 논문은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안이다. 공소장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사안을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걸 언론에 흘리죠. 자, 오전에는 검찰 측 증인을 부르고 검찰이 질문을 하고 검찰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하는.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계속 나왔느냐. 조민양은 제1저자가 될 수 없다. 그 논문에 참여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기자들은 다 퇴근해요. 이제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있는데 그건 기사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담당 교수는 충분히 제1저자로 할 만했기 때문에 내가 제1저자로 등록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재판으로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건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판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것만으로도 과잉 수사, 과잉 기소 이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1저자 관련된 건 공소사실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증인을 부르고 신문을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자, 그렇게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모펀드 관련돼서 PD수첩이 계속 심층 취재를 하고 있죠. 사모펀드는 정경심과 조범동의 것이 아니라 익성의 것이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무자본 M&A 세력. 자, 결국은 이들이 우회상장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던 행위에 정경심 교수가 말려 들어가 있는 모양새. 이게 너무나 심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게 뻔히 보이지만 안 봐요. 그래서 사모펀드도 결국은 무죄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이것을 유죄받을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를 유죄를 확신하고 기소했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바보들이죠. 근데 검찰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급하다 못해 화재 사건을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뿌립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똥볼이거든요. 자기가 왜? 검찰총장이 왜 화재 사건을 실시간 보고를 받아? 자기가 뭐 재난 컨트롤 타워야? 자기가 대통령이야? 뭐 소방본부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왜 실시간 보고를 받습니까? 무슨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건이 방화인지 뭐 이런 것들에 조사가 들어간다. 그때 검찰은 움직일 수 있겠죠.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검찰은 이 화재에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상황을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대검찰청이 뿌린다는 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급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급하면 이런 대통령 놀이까지 하는 것을 보도자료로 뿌릴까?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장모와 아내의 문제가 이제 다 밝혀지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놀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봅시다. 윤석열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